연세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고려대학교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고, 중앙대학교를 지원한 친구들은 이화여대, 이화여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또 거꾸로 중앙대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성한을 지원한 친구들은 한양대 문제를 꼭 중심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거보다 낮은 대학들 문제를 풀 때는 인하대학교 문제가 되게 많은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주대를 준비하실 때는 아주대 문제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논술 문제가 조금씩 다 달라요. 알겠죠? 그런 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대 문제는 서울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좋습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정시논술이 있었어요. 서울대 정시논술 시스템 혹시 들어봤니? 좀 간단히 얘기해줄까요? 이게 잔인하고 재밌습니다. 그때 5시간이었죠? 네, 5시간이었습니다. 논술 시험 시간이. 논술 시험 시간이 5시간이었어요, 서울대학교가. 오케이? 2008학년도에 정시에서. 그 얘들아, 정시 논술이 수시 논술과 다르게 졸라 잔인한 점이 뭔지 알아? 봐봐, 수시 논술은 언제 쳐? 늦어봤자. 수능 끝나고 2주 안에 다 끝나지. 그럼 수시 논술 파이널 때 진짜 밥 먹고 논술만 공부하는 것도 많이 해야 몇 주야? 많이 해야 2주야. 사실 그 재작년마다도 1주까지 끝나는 거 있는데, 2번만 2주가 넘어갔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 이랬었거든요. 처음으로 2주가 늘어난 걸 그나마 이제 아주대 인하대가 되게 늦게 치는 건데, 정시 논술은 언제 쳐? 1월에 쳐, 1월에 쳐. 그럼 이제 수능이 끝나. 그리고 각종 수시 논술들을 쳐. 수시에서 만약에 떨어졌거나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됐거나 그랬을 때 이 정시에다 서울대에 원서를 넣습니다. 서울대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원서를 받아가지고 2배수를 뽑아요. 2배수를 뽑아서 1차 통과했다고 발표를 해줍니다. 그럼 2배수에 통과한 친구들은 몇 월 며칠, 1월 며칠 날 이제 2대1, 1대1의 경쟁률이죠. 둘 중에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붙는 그 경쟁률을 뚫고 이제 하려고 논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시험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5시간이야. 자, 근데 그때쯤 되면 학교는 가니 안 가니? 안 가죠. 안 가죠. 서울대가 어때? 눈앞에 와 있지. 서울대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논술 대비반이 열려. 근데 그거는 정말 대치동에만 열려. 왜냐면 서울대를 준비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이 대치동에만 열려. 자, 그래서 거기 반이 딱 만들어지면, 와, 이 반은 되게 재밌는 게 정말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이 붙는 그런 구조예요. 2대1의 경쟁률이니까. 맞죠? 자,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수시가 발표가 자꾸 나요. 그 수시가 발표가 나가지고 무슨 의대 붙었다 이러면 갑자기 얘가 수업 듣다 말고 드르륵 하고 나가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엄마한테 문자 왔어요. 야, 너 붙었다. 드르륵 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요. 자, 그러면 나는 나가나 보다 하고 마는데, 다른 학생들은 동요하겠지. 상식적으로. 그치? 같이 공부하던 친구 얘기가 어떻게 푸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잠깐, 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 안녕!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공부할 맛이 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걔가 나가면서 미안하니까 뭐 피자도 쏘고 뭐도 쏘고 합니다. 그럼 너네 그 피자를 먹으면서 맛있겠어? 내가 써도 좋으니까, 이거 안 먹어도 좋으니까 나도 쏘면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그 시즌은 수시 붙은 애들은 다 붙든 떨어지든 확실히 된 애들은, 아니면 애초에 1차에 떨어진 애들은 다 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시험이 몇 시간이라고? 5시간이니까 수업이 그때 이렇게 진행됐어요.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스케줄인데,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있죠. 이때 수리 논술을 수업해요. 그 다음에 1시부터 6시까지 모의 논술을 쳐요. 알겠죠? 왜냐면 모의고사를 쳐야 되니까 5시간이 시험이니까. 그러면 7시부터 저녁 먹고 7시부터 다시 10시까지 과학 논술을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반이 2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은 과모 수구, 어떤 반은 수가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랑 나랑 엇갈려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는 나는 수학 선생이니까 나는 계속 하고요. 과학은 그때 물화생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과학 선생님들은 돌아가면서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갖고 수업하면 돼. 나는 이제 주 7일 계속 이제 수리논술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빡센 경쟁률이 있으면 학생들이 되게 처절해지죠. 너네 나중에 수시 파이널에서 만나면 알겠지만, 이렇게 잡 얘기하면 안 돼요. 수시 파이널에서는. 내일 모레 시험인데 내가 옛날에 있잖아, 근데 진짜 잔인한 애가 하나 있었거든, 뭐 이러면서 얘기해주면, 아, 시끄럽고 빨리 수업하시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싹 생겨요. 알겠죠? 그런 건조한 수업을 계속 하는데, 얘들아 이거 학생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겁나 어려운 수능 수업 듣고 모의고사 하나 풀고 오늘 풀자마자 바로 해설 강의 듣고, 근데 언제가 된다고? 내일도 또 와야 되는 거죠. 왜? 지금 학교 안 가.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끝났어. 할 건 이거밖에 없어. 정시에 논술 치는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었어 그때. 그러니까 지만 여기 와서 수업을 듣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게 월화수목금토일 진행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초에 개강해서 1월 말까지 논술 치는 그날까지 20 며칠 연속으로 계속 수업이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일단 첫 번째 합격해서 탈주하고 수시를 합격해서 두 번째 지겨워서 탈주합니다. 지긋 탈주해. 그래서 나중에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정말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갔든 어쨌든 토할 것 같아서 나갔든 어려서 나갔든 뭐 아니면 나갔든 하여튼 나가요. 얘들아 서울대 갈 친구들이면 태생이 좀 성실한 친구들인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막 나가요. 그럼 맨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러분은 여기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고 그럼 그 친구들은 되게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겠지. 한 달 동안 특훈한 애들하고 그냥 동네에서 그치 그냥 공부만 하다 온 애들하고 실력차가 엄청나게 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대부분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 괴로운 거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리한 애들은 뭐 의대 붙는 것보다 뭐 서울대 가는 게 좋지 뭐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하여튼 그게 이제 서울대 정시자연계 논술이었는데 2008학년도는 그거의 초창기 버전이라서 문제가 좀 이상했었습니다. 하여튼 좀 볼게요. 제시문 이건 예시 문제라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제시문 가를 잠깐 볼까요? 아까 제가 잠깐 이거 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포물선은 같다라는 뜻에서 파라볼라라는 거를 언어로 썼대요. 그죠? 파라볼라. 우리 평행하다라고 할 때 패러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라가 거기서 똑같은 것 같기도 해요. 뭐 라틴어 어디서 왔는지는 제가 그런 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타원은 부족하다는 뜻의 일립스래요. 근데 일립스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왜 우리 20률 할 때 20률도 2라고 썼었잖아요. 근데 2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가 타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통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일립스가 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하이퍼는 좀 초과한다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라가 쌍곡선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였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제시문 나로 넘어가면 이게 여기저기 쓰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얘기 나왔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뭔 소리라고 남의 얘기 나오면 옛날 일사는 얘기 나오면 안 읽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아, 그랬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축하합니다. 다음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1-1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 포물선과 쌍곡선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곡선이다.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반사의 성질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모양이 어떻게 쌍이 있느냐 없느냐 성질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포물선과 쌍곡선의 차이는 뭘까? 가장 결정적인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한테 야 너 나와서 칠판에 포물선 그려봐. 칠판에 쌍곡선 그려봐. 그러면 쌍곡선을 왼쪽 지워봐. 오른쪽 쌍곡선을 평행이동시켜봐. 뭐가 다르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쌍곡선이 포물선 2개짜리야? 양방 포물선이 쌍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빅 스케일에서 따를게요. 빅 스케일에서 포물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쌍곡선은 점근선 2개가 이렇게 그어지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위에서 바라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물선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들러붙고요. 쌍곡선은 어디에 들러붙고? 점근선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모양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디에 맞춰 공부하느냐? 여기만. 둥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둥그렇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쌍곡선은 직선 같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원뿔을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면 무슨 모양이 나오겠어요? 약간 삼각형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모양이다.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을 향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들을 언급을 좀 해주시면 되고 제가 화색이렌식 만원경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얘가 좀 더 예쁘게 잘 설명이 났죠.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그렇군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포물선과 쌍곡선에서 반사 성질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포물선의 반사 성질은 우리 문제 1에서 다룰 것이고 쌍곡선은 다음 문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넘겨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제 2번입니다. 역시 연세대학교 문제부터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제로 서울대랑 연세대 문제를 푸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이건 꼭 한번 조금씩 증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온갖 문제들에서 많이 다룬 내용들이니까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이게 집과 학교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 가는 이야기.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강에서 물을 떠가야 된대요. 학교에 수도가 없나요? 하여튼 강에서 물을 떠가야 된대요. 자, 근데 가장 이동거리를 짧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뜨면 된다고? 학교로. 그렇죠. 학교로 대칭 이동시키든 집을 대칭 이동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서 직선으로 그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가장 최단 거리가 됩니다.
그걸 증명해봐야 당연히 수리논술이겠죠. 다른 점에서 같다고 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될 테니까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길이가 길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돌아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고 또 비슷한 친구 문제 하나만 더 해보자면 견우와 직녀가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은하수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만들어가지고 둘을 만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까마귀 까치가 가장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편하게 해주는 방법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오작교를 만들어주면 바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오작교는 머리를 밟고 가는 건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짧아질 수 있도록 은하수와 수직한 방향으로 다리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쯤에 오작교를 만들어야 견우와 직녀가 가장 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덜 움직여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심술 풀어서 여기다 오작교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서 만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 계속 이동하는 거야. 점점. 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열받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은 이때는 무슨 이동을 쓰더라? 네, 평행이동을 씁니다. 견우가 평행이동하시면 돼요. 견우 다시로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은하수를 그대로 견우 쪽 은하수 윗 상단을 강상단을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서 線이 생기고 다시 평행이동을 도로 시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이 길이만큼 어차피 강 건너는데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요렇게 가면 된다. 이런 답이 가장 최단 거리가 되겠죠. 왜냐면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길이는 똑같은데 요 길이와 요 길이 합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삼각부등식에서 이게 가장 짧다. 이게 정답입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옛날에 이런 이벤트가 한번 있긴 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직한 방향으로 오작교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졸라 넓게. 알겠죠? 그럼 바로 갈 수 있잖아. 이게 최단거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제에서 뭐가 추가됐냐면 다리의 폭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게 추가가 됐는데 하여튼 졸라 창의적인 새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야 오작교면 머리 밟고 가는 건데 넓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다리야?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한 번 있어. 이거 맞게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웃자고 하는 소리지. 어우 괜찮은데 나도 꼭 시험장에서 꼭 써먹어야지. 리스크를 짊어지지 마세요. 알겠죠? 우린 정석적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인생 걸고 장난칠 거 아니에요. 저기 하여튼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얘는 평행이동 시키는 거였잖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최단거리 얘기할 때 하기로 하고 회전이동 시키는 것도 있어서 최단거리는 공부할 게 좀 있는데 그럼 그렇다 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였다고?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요 길이와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요 각은 막곡지각이라서 각이 똑같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타원에서 반사의 성질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 선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선 하나 그어주는 거죠. 선 하나 그어주는데 다른 점에서 연결을 하면요. 다른 점에서 연결을 하면 이 점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요?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고 F1과 F2라고 하면 F1과 F2까지 P까지 합이랑 R까지 합은 둘이 어떻다? 무조건 같다. 그런데 요 두 개 합이랑 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요 두 개가 당연히 더 길겠지. 그러니까 이건 더 어떻게 되겠어? 더 멀어지겠지. 그러니까 요 거리가 무슨 값이라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요 거리의 합을 뭐 하는 관계야? 최소로 만들어주는 관계니까 그게 마치 집과 학교에서 강까지의 거리 합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항상 빛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F2를 대칭이동시켜서 여기다 딱 찍어주면 여기 F2 프라임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으면 이 각도 같이 막곡지각으로 같으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서 반사시키면 절로 간다. 이게 누구의 논리라고? 타원의 논리라고요. 그리고 제시문에 타원의 논리, 과학적 성질이 졸라 써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는 2-1번에서는 뭘 하랬냐면 합을 최소화시키지 말고 차를 최대화시키라고 2-1번에 나온 거야. 자, 궁리해봐. 뭐겠어? 합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차야 이번에는. 그리고 아까는 방금 최소인데 이번엔 최대야. 뭐가 조금씩 바뀌어. 이거 뭐야 이거는? 쌍곡선이겠죠. 타원 얘기를 해놓고 이제 쌍곡선은 너브로 풀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쌍곡선이면 타원과 어떻게 된다고? 접근법이 다르다 같다? 같을 거라고.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같을 거야. 그래서 타원 시작할 때 뭐부터 했어? 맨 처음에 대칭 이동하는 것부터 했었죠.
둘의 거리 합을 구할 때 대칭 이동시켰었잖아. 이번에도 뭐야? 똑같이 거리의 차를 최대화시킬 때도 뭐 해줘야 되겠어? 당연히 대칭 이동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L이 이렇게 있었고요. 점이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었대. 이렇게. 그럼 B를 대칭 이동시키자. B를 대칭 이동시켜서 일로 갔어요. 여기 B 다시 하나 찍어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합을 차를 뭐 하고 싶다고? 차를 최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차가 어떻게 돼야 최대가 될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똑같은 길이가 확실한데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를 지금 최대화시키자는 얘기죠. 아까 합을 최소화시킬 때 뭘 기준으로 썼냐면 삼각부등식을 활용했었다고요. 삼각부등식. 아, 그럼 이 길이 A와 B의 차를 구하려면 역시 삼각부등식을 써야 되겠어요. 삼각부등식. 왜냐면 방금 타원에서 삼각부등식을 썼었으니까. 뭐 삼각형이 돼야 삼각부등식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까는 요 점하고 대칭 이동된 점하고 한 점을 뭐 했다고 지금? 연결했죠. 집의 대칭인 점과 학교와 만날 점을 연결해 삼각형을 만들었던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점과 대칭 이동한 점과 요 점을 연결해서 뭘 만들자고? 삼각형을 만들어줘서 ABC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A 더하기 B는 C 이상이고 B 더하기 C는 A 이상이고 C 더하기 A는 B 이상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너네가 안 배우고 혼자 연대 시험 치러 가서 떠올릴 수가 있겠니? 갑자기 이걸 딱 보고 이거 삼각형으로 넣어볼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제시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쌍곡선과 타원이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만이 가능한 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걸 보편적으로 다 합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겁니다. 수업을 들은 덕분에. 알겠죠?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A와 B의 차예요. A와 B의 차. 그럼 보세요. A와 B의 차는 여기는 합이고 차는 뭐예요? 차는 C2야.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뭐 이하라고 무조건? C2야. 그럼 등호 성립하는 순간만 찾으면 되겠네? 일직선이어야 되겠지. 세 개가 다. 이 세 개가 다 일직선이어야 되니까 너 어디로 가야 돼? 얘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일로 가서 일로 가주시면 되는 건데 일로 가주시면 뭐 돼요? 여기? 요 점이 나오겠죠. 요 점을 찍으면 이게 B가 되고 이게 A가 되니까 A에서 B를 빼면 딱 뭐가 된다고? C가 되고 그게 무슨 값이야? 이 조건에 의해서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그때가 최대값이 된다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수업 안 하고 이거 풀으라고 시켰을 때 이렇게 푼 친구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알겠죠?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로. 다 막 타원 그리고 원 그리고 막 난리 납니다. 알겠죠? 근데 방금 전에 배웠던 타원을 기반으로 똑같은 스텝을 밟아 나간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뿔 자를 때 보면 똑같잖아요. 구 집어넣고 점 찍고 위랑 연결하고 접선으로 길이 똑같다 따지고 계속 그 얘기지 않습니까? 얘는 무조건 세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세트라고 생각하는 걸 필요로 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평면 위의 두 점 A, B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은 쌍곡선이라고 하고요. 이 두 점을 쌍곡선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울을 설치하고 비치면 반대 그 from F1이 from F2로 가고 to F1이 to F2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기하학적 논리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유도해 보겠다가 지금 2-2번 문제의 핵심인데 당연히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타원과 어떨까? 연락 유사할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점 두 개를 갖는 쌍곡선을 하나 그려요. 그래서 쌍곡선에서 접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점 P가 있었어요. P가 있어서 F1에서 F2P를 뺍니다. 알겠죠? 이 값하고 똑같을 거예요. 뭐가? 봐봐. P 말고 아까 뭐 잡았지? P 말고 직선 위에 아무 점 Q나 잡았었다고요. 그러니까 P 말고 직선 위에 아무 점 Q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베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 그어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랑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F2Q하고 F1Q하고 F2Q의 차이랑 비교하겠다. 이게 클까 이게 클까를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느낌상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이거 와야 됩니다. 아까 요점 P는 합이 무슨 점이었지? 합이 항상 최? 아까 합이 최? 소인점이었잖아. 얘는 합이 최 소인점이었잖아. 그래서 합이 최 소인점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 근데 방금 2-1번에서 차가 최?
대인점을 했으니 아마 얘가 또 차가 최대인점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최되려면 얘가 얘보다 차가 더 작아야겠지. 그걸 내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흐름을 잡아놓고 푸는 겁니다. 알겠죠? 대충 이렇게 될 건 알고 가는 거야. 그냥 끼워 맞추는 거지. 이게 논술 실력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래도 이게 논술 실력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수학과 갈 거 아니잖아. 수학과 갈 거예요? 수학과 가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어차피 천재 아니잖아요. 수학은 소수의 천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범인들이 막 수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천재가 태어나서 수학을 쫙 만들어 놓고 죽으면 한 30년밖에 못 살고 죽죠. 보통 뭐 요절하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범죄들이 막 나머지 정리를 막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학과를 가도 교수가 돼도 박사가 돼도 수학계의 역사로 따지면 걔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다. 아시겠죠? 저는 먼지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자, 다시요. F1, F2P 이렇게 됐다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뭘 찍어야 되지? 여기다가 똑같이 R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F1R과 F2R은 똑같겠죠? 이건 똑같겠죠? 이건 쌍곡선의 정의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F2R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이게 더 작다를 보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알겠죠? 다시요.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이거에서 이걸 뺀 거보다 더 작다는 걸 보일 거니까 이만큼은 같이 빼주고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더 작아진다. 0보다 작아진다가 돼야 되는데 삼각부등식에서 뭐가 돼? 얘네 둘이 합이 당연히 더 크니까. 알겠죠? 헷갈리죠? 다시 뭐라고? 천천히 드릴게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이거에서 이거 뺀 것 중에 이거에서 이거 뺀 게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게 더 작다. 그럼 같이 똑같이 이만큼 빼고 나면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 뺀 게 더 0보다 작다. 근데 이 두 개 합이 더 크니까 당연히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 점 P는 뭐라고? 이 직선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최대가 되는 점이니까 차가 최대가 되는 점은 연장 때렸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얘도 대칭이동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여기 위에 딱 있어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는 사실은 빛을 쏘면 여기서 연장시켜서 여기도 똑같이 같은 각이 나올 거고 그럼 입사 N 반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입사와 반사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빛을 사실 F2에서 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F1에서 쏜 빛이 날아오는 것처럼 그쪽 방향에서 날아오게 된다고요. 알겠죠? F2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창은 F1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가게 된다고요. 알겠죠? 이게 쌍곡선의 빛의 반사의 성질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빛의 반사의 성질은 사실 모든 책마다 심화 과정으로 조금씩은 언급을 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수능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접셈방식 구할 때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시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죠? 약사비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3번부터는 이제 건국대 모의논술 문제로서 종이접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3번은 건국대, 4번은 이화여대 이러면서 좀 쉬운 대학들 문제들을 좀 풀고 작도는 5번 서울대 문제까지 하면서 문제 1을 설명드릴 건데 요 파트부터는 제가 오늘 약간 시간이 좀 오버됐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어서 똑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 오실 때 애지간하면 이 책 갖고 오세요. 이거 가져오세요. 알겠죠? 책에도 있는데 이게 더 널찍널찍하게 편집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걸로 다시 드렸었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